영화 컨셉만 보면 딱 명절용 영화인데 왜 한여름에 개봉한 걸까요? 저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 이시국 씨 나와주세요. 봉오동 전투 리뷰입니다. 때는 일제강점기 3.1운동 이후 독립군의 무장항쟁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일본은 월강 추격대라 불리는 군대를 이용해 독립군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독립군은 의도적으로 전투에 유리한 지형인 봉오동으로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좁혀오는 일본군들의 추격과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독립군들의 치열한 전투, 액션 드라마 영화입니다. 여긴 마지막 조정이야. 뺏기면 전부 끝이야.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일단 이 영화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저의 어떤 한 줄 평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쏘쏘한 영화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이 영화 추천에 가까운 영화냐 비추천에 가까운 영화냐, 리뷰를 보시면 그 끝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만 딱 가이드 삼아서 말씀드리면요, 전쟁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좀 아쉬울 수 있는 영화고요,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재밌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영상 리뷰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영상을 틀어 놓자마자 바로 할미꽃 자연훼손 이런 얘기들을 엄청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오늘 리뷰에서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리뷰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따로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 장점도 느끼고 단점도 느꼈는데요, 일단 장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 영화의 장점, 대체 어디서 저런 장소를 찾았나 싶을 만큼 정말 다양한 무대들이 등장을 한다는 점인데요. 가령 바위산이라든가 나무가 많이 자라지 않는 어떤 능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국적이면서 좀 보는 동안 어디서 저런 장소를 찾아가지고 저렇게 찍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그 자연 풍광 자체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약간 그 반지의 제왕 좀 따라한 것 같은 그런 헬기샷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또 할미꽃 얘기가 또 나올 텐데 할미꽃 얘기는 제발 다른 영상에서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액션이 볼만합니다. 사실 액션에도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만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이 영화의 장점, 확고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특히 액션이 아주 맛깔나요. 근데 이건 원래 이 영화의 감독인 원신영 감독님의 강점입니다. 이분은 액션을 어떻게 살려야 맛깔나게 표현이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영화에서 액션이 뭔가 어설프게 표현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이 탕탕탕탕 쏘면 이 가짜 총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파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느껴질 만큼 위압감이 살아있고요, 칼을 휘두를 때도 진짜 저러다가 사람 하나 갈려나가겠구나 싶은 타격감이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무난한 전쟁 액션 영화로도 즐기기에도 좋은데, 단 무차별적인 전투 장면이 많아서 조금 사람에 따라서는 잔인하게 느껴지는 지점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 액션 얘기를 했으니까 액션의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한 액션의 장점은 배우들끼리 뭔가 부딪힐 때 그 장면에서의 쾌감들은 있지만 총격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위협적이다라는 느낌은 들긴 드는데 이게 실제로 싸우는 느낌이 안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을 쏘는 쪽과 맞는 쪽이 번갈아 가면서 장면이 나오지만 뭔가 이 둘 사이가 연결이 잘 안 붙는 느낌? 가령 일렬로 서가지고 총을 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용가리에서 많이 본 장면인데 여기서 또 같은 구도 같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적들을 향해 쏘는 건지 그냥 멀리서 쏘는 건지 그냥 이렇게 대충 따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충 붙인 건지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나기 시작을 해요. 특히 이런 총격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후반에 갈수록 액션에 대한 쾌감이 점점 무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요, 주인공들과 이 영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보통 이런 류의 영화들은 자, 여기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여러분은 이런 영화다라는 걸 기대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 전제를 앞부분, 이 1막 부분에서 많이 깔아주거든요.
왜냐하면 시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자체들이 우리에겐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 낯선 상황에 낯선 세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설정부터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캐릭터의 사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상황과 상황이 맞물리는 이야기보다는 좀 캐릭터에 중점을 둔 영화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게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은 게요. 캐릭터들 역시 개성과 목표가 굉장히 또렷하지 않습니다. 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독립군이고 또 이 사람은 일본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는지는 알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영화 안에서 영화 속에서 짚어주지를 않으니까 주인공들의 목적들이 좀 흐릿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류준열 씨가 맡았던 그 캐릭터는 왜 그렇게 유해진 캐릭터에게 틱틱대는지 또 조지는 왜 그렇게 뭐 나는 도적이에요 난 돈이 좋아요 했다가 또 에이 모르겠다 도와줘야지 뭐 이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니까 캐릭터들의 중심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갈등이 아니라 일부러 만들어내는 갈등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런 캐릭터 설정들도 사실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 제가 아까 저랬던 거는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어떤 넘겨짓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영화 안에서 제대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영화 안에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또는 표현을 쫙 했을 때 괜찮고 재밌게 느껴지는 효과들이 있고요. 표현을 하지 않아서 더 괜찮은 효과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뭔가 여운을 주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 안에서 설명은 생략했지만 영화 밖에서 관객들은 서로 이해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운. 반대로 전자의 경우엔 또렷하게 짚고 넘어가야 관객들이 혼동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설정, 그런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 영화가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캐릭터의 행동 동기나 뭐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살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계속 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몰입에 방해를 했습니다. 또 이 영화는 전투 장면들이 많고요. 특히 마지막에 벌어지는 그 봉오동에서의 전투는 사실 무대 동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요, 무대 동선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순간이동하는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누군가를 추격하던 일본군이 갑자기 이번에는 또 다른 주인공을 추적을 하고 있고, 뭐 이게 이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휙 지나간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또 이 일본군이 또 다른 길로 새어나와서 보면 어느 순간 산 정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방금 전까지 추적하던 아이는 쫙 어디 멀리서 이렇게 뭐 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갑자기 캐릭터들이 전혀 다른 위치에서 짠짠짠 하고 등장하는 동선들이 많았어서 마치 씬과 씬 사이, 컷과 컷 사이에 긴 시간의 점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어떤 동선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렇게 편집이 중간중간 뭐 되게 현란스럽게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장면들도 많고요. 지금 현재에서도 약간 장소와 장소를 계속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오가는지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주질 않으니까 막 혼란스럽습니다. 보통 보다 보면 바로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점이 앞서 말한 설명의 부재를 좀 더 확실하게 우리는 설명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라고 짚어준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는데요. 그 소년 소녀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잖아요 중간에.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왜 이 영화에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년병들의 이야기가 영화의 내러티브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나 캐릭터는 사실 아니었어요. 물론 그 장면을 통해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주제의식을 전달해주고 있고 그것을 위한 캐릭터들이기는 한데 이 캐릭터 그리고 이 장면들이 영화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오히려 드러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야기 몰입에는 살짝 방해가 됐고 그래서 조금 그 점에서는 조금 이게 아쉽고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원신영 감독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어지는데요. 원래 원신영 감독님은 스릴러, 액션 장르를 통해서 아주 심플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상당히 탄탄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서는 영화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느꼈던 설명의 부족함, 뭐 캐릭터의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설정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분이 각본보다는 영화의 스타일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감독이 되신 건가? 마치 마이클 베이처럼? 그래서 봤더니 각본은 다른 분이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볼만한 영화고요. 특히 당시 시대로 확 들어간 것 같은 고증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 시대에 감정이 몰입이 된다면 이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쉬운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이냐 비추천이냐라고 하면 저는 비추천은 아닌데 뭐 굳이 안 보셔도 된다 정도? 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그러니까 비추천은 아니지만 안 봐도 된다. 하지만 또 저희 와이프는 또 잘 봤다고 하셔가지고 또 와이프님 말씀은 들어야죠. 그죠?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팬딩을 통해 저를 정기원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솔프렌드님께서는 류준열 무쌍으로 끝난다는 소문이. 근데 류준열 무쌍이라기보다는 유해진 무쌍이 더 맞아요. 으라차찬 냠냠님께서는 국뽕, 신파 여전한가요? 너무 궁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다루는 영화에서 이 소재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다만 이 소재 자체를 얼마나 세련되게 표현하느냐, 얼마나 좀 덜 유치하게 표현하느냐 차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영화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현님께서는 그냥 시기적절한 영화, 뜬금없지만 풍경을 정말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이렇게 풍경을 잘 담아냈던 영화들이 최근에 몇 편 있었는데 저는 옥자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옥의 티로 남지만요. 역시나 유튜브에는 할미꽃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일단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찝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먹자님께서는 류준열 씨는 왜 영화마다 항상 초인으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은 감독님들이 와 뭔가 되게 셀 것 같다, 되게 센 캐 같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류준열 씨에게만큼은 이런 센 캐를 자꾸 맡기시는 게 아닐까요? 리뷰하고 오디오 드라마는 가스마스크 선생님께서는 반일 신파 국뽕 액션 호연. 정확하게 어요 5단어로 정확하게 이 영화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히비킴님께서는 쓸데없이 시사회에 들어와서 인사나 하고 자빠진 정치인들이 더 짜증납니다. 낄끼 빠빠를 모르고 자기 광파는 데에 정신 나간. 영화 시사회에 정치인들이 또 와가지고 자기 소개하고 갔어요? 와. 그럼 나도 앞으로 시사회 가가지고 그래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리뷰를 하고 있는 엉준입니다. 서윤학님께서는 이시국 씨가 이 영화를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다고 보기에는 영화의 어떤 흥행력이 그렇게 엄청나게 막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505님께서는 일본인 배우가 아는 얼굴이라 좀 놀람. 이런 영화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 와이프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많은 영화에서 일본군 역할로 일본인 배우들이 연기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이런 캐릭터를 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보다도 배우로서의 어떤 자신의 위치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아마 영화에 참여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본 영화들을 보다 보면 어떤 되게 유명한 배우가 정말 B급, C급 비디오 영화 막 이런 데 막 출연하실 때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연기했다가 또 어떨 때는 되게 로맨틱한 캐릭터를 연기했다가 이렇게 다양한 그 환경에서 연기를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영화도 그런 어떤 이 배우의 선택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한태가님께서는 그놈의 반일 국뽕 신파. 또 안 들어가면 또 안 들어갔다고 뭐라 그러고 들어가면 들어갔다고 뭐라 그러고 참 이 시대를 다룬 영화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맛깔지게 고급지게 표현할까 이게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 영화도 이 논란에서는 뭐 할 수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뭔가 마지막에 좀 그런 의도가 있는 장면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좀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거에 좀 질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질릴 겁니다. 김동규님께서는 그동안 반일 키워드 영화 너무 꾸준히 나온 것 같음. 이런 시국이 아니었다면 별 생각 없이 봤으려나. 사실 이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은 조금 색다른 시도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가령 바스터즈 같은 영화들. 근데 이 영화도 보면 어딘가 모르게 그 바스터즈 같은 냄새가 살짝 묻어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임경환님께서는 왜 이름이 거부감이 드나 했더니 봉오동 엄복동? 권테일러님께서는 저는 봉오동 전투의 고증이 잘 되었으면 하는 기대는 있는데 물론 다큐처럼 하기는 어렵겠지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당시 전력 차이를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이긴 하니까요. 전투에 대한 고증 및 표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뭐 저는 이 정확하게 어떻게 벌어졌는지 저도 이 역사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 전투 고증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전투 고증은 저는 보면서 저거는 너무 약간
약간 저럴 수 있나? 약간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고 실제로도 저랬을까? 저렇게 싸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 역사, 그 전투에 대한 어떤 정확한 고증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더라도 그런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글쎄 이게 뭐 고증이 잘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음표는 따라다니더라고요. 김기웅님께서는 관객 수준을 너무 무시한 영화, 사투리 때문에 대화 내용 이해 불가에 여흑의 신파, 엄마 대신 누나 찾아서 신선했네요. 크크. 근데 원시정 감독님은 전작인 용의자에서도 누나였나 여동생이었나를 찾았거든요. 약간 이 남매에 대한 어떤 그 좀 애착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뭐 신파 얘기하시고 국뽕 얘기하시고 그리고 할미꽃 얘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댓글은 굉장히 많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리뷰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드릴 만큼의 어떤 댓글은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거나 최근에 한국 영화들이 개봉하기만 하면 꼭 그 전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제발 그런 일들은 제발 좀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